네, 김대현 선생입니다.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오전 논술고사 해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문제 동영상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표평면의 벡터 두 명제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1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문제 뜯어서 갈게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문제 푸는 거죠. M에는 대소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1을 만족하는 잘렸는데 P1을 만족하는 A1의 종점을 이루도록 도형 C를 이용해 나타내시오. 뭐 이런 문제죠. 그럼 도대체 이 벡터식이 뭘 의미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V가 C, 0이라고 해서 V가 어떤 상수를 줬고요. B가 존재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 B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사실 V 벡터의 절대치는 C가 되겠죠. 이건 C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우리의 얘가 위치 벡터예요. 우리가 얘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있으니까요. 얘를 V 벡터 빼기 A 벡터가 B 벡터이기 때문에 절대치 V 벡터 빼기 A 벡터가 될 거고 여기가 EC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부등식인데요. 여기 최고 경계인 A 벡터랑 절대치니까 순서 바꿔도 되죠. A 벡터 빼기 V 벡터라고 하면 EC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보세요. 얘가 C, 0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얘를 0벡터 더하기 A 빼기 V 벡터는 EC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A가 위치 벡터예요. X, Y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자, 이거 뭐죠? 0 원점이죠. 원점과의 거리예요. 그다음 V와의 거리예요. 그 두 개의 합이 EC는 상수죠. 상수로 일정하다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는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녀석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시면 여기 0,0이랑 그다음에 0,c죠. C, 0이죠. 여기 두 개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그려질 거고요. 장축의 길이가 E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보다 작고요. 뭐 당연하지만 얘가 왜 C보다 크냐면 얘가 보시면 얘가 작기 때문에 내부의 점들을 포함하고 C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같은 선분상에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뭐 이게 C잖아요. 그래서 C보다는 커요. 제일 짧은 같은 선분상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부의 모든 점을 포함하는 게 이 녀석의 의미라는 걸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뭐 요 정도만 설명을 해도 2차 곡선의 정의를 충분히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한데요. 찝찝하다 하시는 분은 원래 뭐 위치 벡터 문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A를 X, Y라고 두고요. V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V가 지금 C, 0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경계 방정식이 A 절대치 더하기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A 벡터 V에 이게 EC였잖아요. 이거 해보면 됩니다. 이거 크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더하기 A에서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고 EC죠. 여러분 뭐 2차 곡선의 정의 구할 때 유도하게 좀 이거 양변 이거 넘겨서 제곱 두 번 하셔야 되죠. 이거 제곱해가지고 정리하면 타원의 방정식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뭐 어디가 초점이고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타원의 방식을 얻어내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그냥 타원의 정의에 맞춰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원해서 출제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다른 풀이가 필요하시면 그냥 해보세요. 뭐 남기진 않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성의 없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 뭐 시험 며칠 전에 학생들 이제 빨리 급하게 보라고 제가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는 제가 만든 문제를 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서 참 크다. 자, 이거 P2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참 재밌어요. 올해 과연 기백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설하고 있는 오늘은 2020년도고요. 올해는 기백이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P2는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A의 크기는 M이고 B의 크기는 N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 M에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명제 P를 만족시키는 벡터 A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S의 원소 개수가 2가 되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2가 되는 벡터 V의 조건을 M과 N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M이 상수잖아요. 그러면 A 빼기 0은 M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보세요. 얘가 XY인데 X, Y인데 얘가 뭐냐면 중심이 원점에서 떨어진 얘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리가 M으로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M이 1이에요. 이게 원점이고 반지름이 M이 1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B는요. 여기 B가 돼 있지만 우리 B로 아까처럼 생각하지 말고 B는 뭐죠? A 빼기 V죠. A 빼기 V의 절대치가 N이라고 하면 여기 어떤 V라는 벡터를 중심으로 하고 크기가 N인 이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원 두 개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 이제 너무 크게 그렸는데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가서 네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내접할 때랑 그 다음에 심플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외접할 때 지금 작은 게 M이니까 M, N 이거랑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와서 N 그 다음에 M인 경우랑 이거 두 개 사이여야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조건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V 벡터 이게 원점이고요. 이게 V 아까 좌표 있잖아요. V였잖아요. 원점과 V 사이의 거리는 이게 그냥 V가 이 벡터가 V가 되겠죠. 그래서 V의 크기가 뭐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반지름이 외접하려면 이게 V 벡터의 크기인데 외접하면 되니까 M 더하기 N이 M이랑 같을 때 외접하죠. 그 다음에 저기 이게 V인데 V가 뭐면 돼요? 반지름 차이죠. M 빼기 N일 때가 내접하죠. 이거 두 개 사이일 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에요. 됐나요? V 벡터의 조건을 구하라. V의 크기는 이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의 내접과 외접 사이에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고 역시 벡터 방정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의 정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면 여러분 문제가 4개나 나왔거든요. 이거를 XY로 매개화 해가지고 식을 따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뭐 나는 계산의 왕이다 이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 기하 지금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뭐냐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조금 공간지각력이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봐주세요. 얘가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좌표는 다 나와있어요. 100이고 C도 120이라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는 이제 Z좌표는 0인 데 있고요. 그 다음에 D랑 E는요 D랑 F는 Y좌표가 1이죠. 얘는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랑 F가 B랑 E가 이제 마이너스 2고 E는 어디 갔니? E는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약간 얘는 떨어져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삼각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끼우려져 있죠. 반듯하게 안 되고 이게 끼우려 놨어요. 이렇게 끼우려 놓은 상황인데 얘를 갖다가 위로 6만큼 쓱 집어 올린답니다. 6만큼 집어 올린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삼각 기둥 요 휩쓸고 지나갔겠지만 삼각 기둥을 이제 표현하면 여기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이어지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Z 이꼴 3이면 얘가 보시면 얘가 0에서 6만큼 하면 6이거든요. 그럼 여기 가운데가 여기 Z 이꼴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3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Y좌표가 작았고요. 이게 제일 Y좌표가 컸는데 중간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휩쓸고 가겠죠. 휩쓸고 가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Z 이꼴 3이라는 데다가 이 점들이 다 정사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삼각 기둥이 원래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 점이 이쪽 바깥으로 제일 바깥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 얘들이 바깥 경계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참 내가 나도 헷갈리게 그림을 그렸네요. 좀 더 이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실 수 있게 그린다면 참 녹화하는데 컴퓨터가 화면 보기가 뜨고 막 이러네. 또 깜짝 놀랐어요. 녹화가 안 눌려진 줄 알고.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보시면 지금 얘가 휩쓸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얘는 휩쓸고 가면 여기 들어가니까 안쪽에 찍힐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여기 가운데쯤에 정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 세 점이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A, C, F, D, B, E가요. 같은 높이에 올라갔을 때 찍히는 거를 연결했을 때가 정사형 같은 거죠, 사실. 되겠죠. 그러면 사실 Z 이퀄 3에 하셔도 되는데 Z 이퀄 3이라고 해봤자 똑같아요. 뭐냐면 Z 이퀄 3 A 다시 한 다음에 얘 좌표를 다 3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정사형이야. Z 이퀄 3의 정사형이거든. 그러면 내가 Z 이퀄 3 해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Z 이퀄 3으로 잘랐을 때 여기도 XY 평면이 있겠죠. 이 XY 평면을 그려볼게요. 그럼 A-는 어디 가냐면 어떻게 이게 다 Z 이퀄 3이니까 굳이 Z 표현할 필요 없죠. 입체로. 그럼 A-는 1,0에 있어요. 그럼 1,0 A가 여기 있어요. 1,0. 다음 B-는 어디 있냐면 0,1에 있어요. 그럼 B-는 0,1에 이제 딱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0,1 여기서 B-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C-는요 1,2에 있어요. 그럼 1,2 C- 1,2에 있고요. 그 다음에 D-는요 마이너스 1,0에 있어요. 그래서 D-는 여기 마이너스 1,0에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는요 마이너스 2, E-는 마이너스 2,1에 있어요. 마이너스 2,1 E- 됐나요? 여기 B-, E-. 그 다음에 마지막 F-는요 마이너스 1,2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F-. 자, 그럼 이 녀석들이 휩쓸고 가는 꼭지점의 경계대가 이거 연결하면 이제 테두리가 나오겠죠. 띵띵띵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는 이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다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 단면의 모양과 넓이를 구하는데 오각형이고요. 결국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물론 끝부분에 여기 요 모서리 여기 윗부분이랑 요 아랫부분은 뾰족 피어 나와 있지만 모두가 휩쓸고 지나가는 단면의 모습이 뭐라는 거죠? 오각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Z 이퀄 3이라고 하니까 그냥 Z 잡고 3 만들면 정상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넓이 구하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여기 X좌표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죠. 1이고 1입니다. 딱 해서 여기 넓이는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구 높이 1이니까 1이 더해져서 넓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5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V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 여기 중간의 모습이 뭐라 알게 되지만 E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E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얘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각형으로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을 1번에서 힌트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 삐져나온 거를 다 고려해서 구하면 되게 힘든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자, 제가 이거를 뜯어 가가지고 마법을 조금 부리러 가겠습니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자, 좀 키워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번 지웠다 할 거니까 좀 잘 알아들어주면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y좌표가 제일 이게 z좌표가 0인 녀석이고요. 이게 z좌표가 1인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z좌표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고 이게 z좌표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거든요. 이 두 개가 삼각기능이 제일 높은 z좌표를 갖고 있으니까 얘
E가 올라와서 여기 이 높이를 지나가는 때가 있겠죠. 그럼 이 높이를 지나갈 때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는 이게 오각형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오각형이 있었겠죠. 자,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삼각기둥 모양 있죠. 여기 삼각기둥 모양 있죠. 요만큼을요. 우리 케이크로 스푼으로 따먹듯이 이 녀석을 떼낼게요. 이 녀석을 떼내버릴게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삼각기둥 하나를 이거 부피 구할 때 더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저 색깔 선택이 아빠. 이 녀석이 이렇게 요만큼이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이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와 있는데 제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이게 보이죠? 여기 오각평면 바닥에 평행하게 이렇게 오각형이 있는데 이거 여기로 이렇게 단면을 탁 쳐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뜯어가지고요. 왜 여기 요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뜯어갖고 여기다 끼울게요. 그러면 여기 1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오각형으로 끝나니까 얘가 이렇게 끼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끼워지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끼우면 여기 오각형이고요. 여기도 오각형이고 기둥이 됐죠. 오각형의 기둥이 되고 당연하지만 지금 이만큼을 여기다 추가하면 얘가 6만큼 올린 거니까 6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뜯어내고 나서 요거 밑에 거 여기다 꽂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구한 오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6인 오각기둥이 생겨요. 됐나요? 그럼 이 오각기둥이랑 아까 뜯어낸 부분이랑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되겠죠. 요런 아이디어로 푸셔야 이 녀석이 풀어집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뭐 어디서 해설한 거 보고 이래도 왜 저렇게 풀지? 이렇게 할 텐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꽂으면 됩니다. 물론 제가 뭐 그림을 이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뭐 이해하셨을지 안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각기둥은 아까 보셨다시피 일본에서 이 넓이가 5라는 걸 구해놨는데 높이가 6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은 뭐 밑변 넓이 곱하니까 이게 3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거니 삼각기둥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삼각기둥 넓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좌표가 다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AD 사이의 거리가 삼각기둥의 높이가 될 텐데 A랑 D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1 빼기 마이너스 1하면 2고요. 0이고 1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하면 이거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B 사이의 거리는요. AB 사이의 거리는 1, 2가 될 테니까 얼마가 되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니까 4, 6, 루트 6이 돼요. 그 다음에 BC는요. BC도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루트 6이 되고요. AC의 길이는 AC는 얼마죠? 어차피 Z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X좌표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2죠.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기둥이 있는데 여기 높이는 루트 5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루트 6이고 여기 1이니까 높이가 얼마죠? 루트 6에다가 1 빼면 이게 루트 5죠. 그러면 밑변이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5에다가 루트 5 곱하면 이게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5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실 계산은 3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5점 문제였습니다.